지난번에 그 얼굴 모델링과 전신 모델링에 대해서 후기를 남겼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단계마다 후기를 못 쓰고 완성을 시켜버려가지고 이렇게 될 바 그냥 아싸리 통합본으로 가자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그냥 전에 했던 거 전부 다 통합해서 어떤 흐름인지 대충 저와 같이 이렇게 캐릭터 자켓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할 겸 가지고 왔습니다. 살짝 정리해봤는데 우선 사용 프로그램이랑 제작 과정을 보시면 대부분이 블렌더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3D 모델링 하는 프로그램이 블렌더 말고도 다른 3D 맥스나 아니면 이런 VRC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 Vroid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 우선 무료 프로그램에다가 사용하기가 좀 편하고 강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무래도 초보자분들한테는 쉽지 않나. 저처럼 이렇게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블렌더에서 우선 모델링, 쉐이딩, 리깅, 쉐이프키 제작을 대부분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FBX라는 파일로 추출을 하게 돼요. 이걸로 추출을 해서 유니티에서 이 FBX 파일을 VRM으로 변환을 하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웃라이너나 아니면 쉐이더를 추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후 보정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RC가 이제 VR챗이겠죠. VR챗에 사용 가능하게끔 하고, 그렇게 사용 가능하게끔 한 VRM 확장자로 이 아바타 기간 실시간 트래킹인 VC 페이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면 실시간 트래킹을 해주는 이 VC 페이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VRC 아바타 기반으로 구동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저도 초보자라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우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 모델링, 쉐이딩, 리깅, 쉐이프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유니티에 호환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조금 다른 블렌더에서 강의하는 다른 VTuber용이 아니라 블렌더 자체 내부에서 돌아가는 그런 그 쉐이더 노드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능들을 웬만해서는 다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호환 가능하게끔 모델링을 해야 되고 쉐이딩을 해야 되고 리깅에 필요한 본 설정 같은 것들도 이제 유니티에서 인식할 수 있는 본 개수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헤어 스프링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 되지만 휴머노이드 인체의 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기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 꼭 VR챗 캐릭터 혹은 아니면 VTuber용으로 만든 캐릭터 강의 영상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그러고 진짜 메쉬가 많고 블렌더나 아니면 얼리얼 엔진에 돌아가는 그런 모델링으로 인체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링 자체에 우선 폴리곤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로우 폴리곤으로 우선 모델링을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여튼 그렇게 이 전체적인 과정을 알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고 내가 모델링에서는 어떤 사람 유튜버를 보고 따라하고 쉐이딩도 어떤 사람 유튜버를 보고 따라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 전에도 말했지만 왁타버스 소속의 그 김치만두님이 쉐이딩, 리깅, 쉐이프키 제작해서 이렇게 VRC 캐릭터 만드는 거는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그거를 보고 따라해서 완성을 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영상을 진짜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걸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제가 링크에도 달아놓긴 할 텐데 그 영상을 보시면 모든 것이 거의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유튜브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참고한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링크를 좀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콧구멍이 두 개가 없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눈동자가 사실 이거 메쉬를 보게 되면 이게 안구가 동그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 스타일의 인체 모델링을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실사 기반의 콧구멍도 온전히 있고 이제 안구도 동그랗게 만들어서 본을 씌워서 돌아가는 그런 모델링을 할 거냐, 그거는 본인의 이제 캐릭터 만들고 싶은 성향에 따라서 유튜브를 좀 참고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제가 만든 파일들을 바탕으로 필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인체 모델링 했었던 건데, 인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튜버 분들 거 보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신경을 조금 써야 될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우 폴리곤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링을 할 때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화살표 표시된 데 보시면 오브젝트의 버티스나 엣지, 페이스 이런 것들이 어느 게 몇 개가 있는지 여기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페이스 값 혹은 이 트라이앵글 값을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서브 디비전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이 페이스 값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레벨 뷰 포인트를 만약에 낮추게 되면 이걸 실제로 어플라이 했을 때의 이제 명개수나 엣지 개수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캐릭터 모델링을 할 때 이 로우 폴리로 시작을 해서 서브 디비전을 먹여서 인체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레벨 뷰포트가 2일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 페이스가 47,000개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VRC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트라이앵글은 지금 이 페이스가 이렇게 쿼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유니티로 넘어가면 절반으로 잘려서 2배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그 VRC 캐릭터가 좀 호환이 잘 되게 하게끔 하려면 7만 개 정도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모든 헤어, 인체, 의상 모델링을 전부 다 마쳤을 때 이 페이스가 적어도 45,000개 이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해상도가 높게 서브 디비전을 2를 넣으면 예쁘긴 하겠죠. 그만큼 더 그 해상도 레졸루션이 더 높아진다고 보면 될 테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에 보통 서브 디비전을 어플라이 할 텐데, 지금 제 아바타 만든 모델링 기준으로는 뷰포트 레벨을 1로 두었을 때 이 면개수가 이제 13,000개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서브 디비전을 먹여서 최종적으로 추출을 해내는 게 나중에 헤어나 의상 모델링을 전부 다 끝내고 나서 더 적용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아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켜는 방법은 동그란 거 누르게 되면 이게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스태티스틱을 이렇게 키게 되면 여기다가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링 하는 거는 다른 강의들에서 잘 알려줄 테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쉐입을 좀 크게 러프하게 잡아 놓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무릎 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 오브젝트를 켜서 에딧 모드에서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쓸 때는 이렇게 매터리얼 뷰나 아니면 솔리드 뷰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이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입체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만약에 이 라인 같은 거 만든다고 할 때도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만약에 안 쓰고 만약에 이거를 꺼둔 상태에서 맞추려고 점 하나만 이렇게 해서 쉐입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엉덩이를 좀 크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치면은, 개인적으로는 방법을 좀 선호하지 않는 게, 이게 지금 서브 디비전이 먹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점 하나만 움직여도 이렇게
다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서브 디비전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리얼타임 디스플레이 모디파이어인 피보트를 끄게 되면 이렇게 너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태로 만약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게 모양이 진짜 좀 안 예쁘게 나온다고 할까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굴곡이 만약에 없는 부분인데 굴곡이 좀 심한 부분인 이 입 안쪽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강 부분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나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게 되면 좀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나중에 좀 수정을 해줘서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 서브 디비전 모디파이어 자체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 코드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얘만 뭐 점 하나 두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 좀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주위의 모든 버텍스들이 전부 다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차라리 당기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끄고 보면 지금 전보다는 그나마 좀 더 나아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좀 더 엉덩이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뭐 GY로 여기에선 꺼야 되겠죠. 여기에선 끄고 GY로 이렇게 좀 더 늘려가지고 좀 평균치를 맞추는 거죠. 고르게 그렇게 해야 예뻐진다. 뭔가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면 좋습니다. 특히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저도 제 캐릭터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봤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입술 부분인데 입술 부분을 제가 그렇게 막 깔끔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서브 디비전 먹여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적용되는 그런 버티스들이 나타나는 상황,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미러를 어플라이하고 서브 디비전을 만약에 어플라이 했을 때 그러니까 요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 나중에 이 쉐이프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입술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애를 먹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만약에 서브 디비전 모드에서 만약에 정리를 좀 엉망으로 해놨다 그러면 이제 저는 나름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는 좀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지 않고 뭐 하나는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하나는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나중에 얼굴을 이렇게 미세하게 벌텍스를 조정해서 이렇게 쉐이프 키를 뽑아낼 때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이 입 관련된 부분, 여기 부분 메쉬와 그 다음에 눈 관련된 부분, 여기 눈덩이 관련된 이 부분의 메쉬들은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가장 대표적으로 감정이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조금 노출이 조금 많이 된 캐릭터다 하면 사실 인체 모델링을 저처럼 말고 더 빡세게 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특히 막 이렇게 접히는 무릎 같은 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그리고 어깨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저도 조금 더 버텍스를 늘려가지고 하고 싶긴 한데 저는 우선 노출이 많이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여기 팔이 접히는 부분에 버텍스를 좀 더 촘촘히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팔꿈치 부분을 무릎이랑 같이 이제 접혀서 늘려나는 부분에 버텍스를 조금 더 투자해 준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모델링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다 보면은 여기서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모델링을 할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할애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선상에서 유튜브 강좌를 보고 조금씩은 이거는
적어도 나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애정이 간다라는 정도 살짝만 그렇게 추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입꼬리에서 요 윗입술이 살짝 내려가는, 사실 이 세세한 부분은 말 안 하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름 디테일을 줬거든요. 이 옆에서 보면,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요렇게 들어갔다가 밑입술이 살짝 이제 윗입술보다 살짝 들어가는 이러한 쉐입이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을 살짝씩 주는 거죠. 저는 이 콧등 라인도 조금은 보통 직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은 이렇게 쉐입을 준다거나, 그리고 어쨌든 졸린 눈이기 때문에 졸린 눈이기에 이제 이 눈두덩이 자체가 기본적인 분들보다는 이 위에가 조금 이렇게 눌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내가 눈이 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타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저는 평상시가 이제 이렇게 졸린 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의 디테일을 조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귀가 나는 조금 포인트를 줘야겠다 그러면 이제 귀 쪽 부분을 살짝 더 디테일을 넣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이 그 두상이나 전신 모델링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헤어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는 헤어는 우선 망한 헤어입니다. 망한 헤어인데, 이게 왜 망한 헤어냐 그러면, 이거를 스태티스틱을 켜놓으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페이스 개수, 이게 진짜 미친 거거든요. 이거는 서브 디비전을 만약에 끈다고 하더라도 이게 25만 개면 이거는 이제 VRC 캐릭터에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숫자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게 되면 이 헤어가 이 커브를 이용해서 만드는 패스 커브였나? 잠시만요. Shift A, 커브에서 이 패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패스의 레졸루션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스가 엄청 많은 이유는, 이제 요것도 이제 그 나작스의 김치만두님 강의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헤어 서클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에 디테일을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이거 자체. 그러니까 이게 그 헤어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단면에 이렇게 그 버텍스들을 너무 많이 넣어 놓다 보니까, 그러면 생기는 현상이, 이제 머리에서 이거를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보면 이제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보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하나만 제가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어떤 걸 빼면 보기가 편할까요? 만약에 이런 거를 해제시켜서, 지금 만약에 이거 하나만 본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 세로로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제 다 이 단면인 이제 이 녀석 자체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 저렇게 막 나오는 이유는 요거 자체를 또 우리가 모디파이어에서 서브 디비전을 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피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된다. 뭔가 지금 제가 참고한 거는 이게 창세기 전 이제 앞으로 나올 회색의 잔영 그 뭐지? 거기에서 칼스 캐릭터인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뒤에는 좀 장발이 좀 더 길지만, 그래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불러왔는데, 너무 초반에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이제 이거는 실패한 머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피해야 한다. 너무 디테일을 많이 챙기려고 하다 보다가는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가 아마 하나가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 이후에 제가 수정한 머리를 꺼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최종적인 헤어는 이 면개수를 이제 10,000개 정도? 요 정도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보다 보면 덜 촘촘하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조금 욕심을 좀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UV 에디팅이 마크심으로 UV를 펼쳐서 이렇게 빨간 선이 나오는 건데, 우선 그거를 무시하고 여기서 헤어 모델링 할 때 제가 조금 어려웠던 점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머리를 했을 때 지금 조금 이건 나중에 좀 더 손볼 걸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이 헤어 라인이란 말이죠. 이 라인이 보이는 머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라인이 보이는 머리를 할 때 지금은 이게 다 메쉬로 바뀌어서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쉽게 하려고 이렇게 커브로 우선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제 커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그럴 때 이 헤어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 엄청 이게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이 가르마 부분이 만약에 일자로 이렇게 정면에서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만약에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나 이러면, 지금 위에 사실 진짜 엉망진창이고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신경을 조금 많이 써서 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헤어 커브를 넣고 나서는 이제 면을 우리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으니까 다 적용시키고 나서 이 헤어 바깥으로 안 삐져나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면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제거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건 또 나중에 이제 전신을 만들고 나서 이게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통합으로 같이 만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이거 쉐이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머리랑 바디를 분리시켜 주거든요. 그게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여튼 이 머리에다가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텍스처 페인팅을 하나를 하고 바디에 따로 텍스처 페인트 이미지를 한 장 넣고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이 목 중간에서 살짝 윗부분 여기를 잘랐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게 나중에 리깅을 하고 나서 실제로 움직일 때 여기 부분이 벌려져 가지고 떨어지는 현상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만약에 뭐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헤드를 만들고, 바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곡선으로 늘려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잘려버리면 이게 움직이는 부분, 분리된 부분들이 움직일 때 가끔 이렇게 벗어나고 막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모델링 하고 나서 이제 UV로 펼쳐가지고 쉐이딩 하기 전에 이제 이 자르는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헤어에서 플러스 더해서 할게, 이런 눈꺼풀 같은 것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준 게 이제 저는 눈이 이렇게 반쯤 감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 캐릭터를 지금 실제로 키워봐도 그렇지만 다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이 지금 저보다는 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 눈꺼풀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눈이 누워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눕혀서 그나마 포인트를 색으로 주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뭐 눈썹에 포인트를 준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여기에 좀 더 뭐 나는 많이 심는다든지 속눈썹을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썹에 만약에 좀 포인트를 준다 그러면 눈썹 부분도 뭐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겠죠. 저는 조금 이렇게 인상이 살짝 진한 그런 느낌으로 주고 싶었고, 그렇게 하면 이제 헤어, 뭐 눈썹, 뭐 전체적인 모델링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쉐이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UV를 펼쳐줘야 되는데, UV를 펼친 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UV를 다 피고 텍스처 페인팅을 진행한 파일인데, 이거를 잠시만요, 반으로 나눠서 봅시다. 반으로 나눠서 여기서는 UV 에디팅을 이렇게 키우면 되려나? 이렇게 해서 보면 사실 이거는 제 거를 참고하지 말고 다른 분들 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잘 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보면 조금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혀나 아니면 이빨 같은 경우도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텍스처 페인트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우선 이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컨트롤 L로 누르면 이제 이 면이랑 붙어있는 모든 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은 UV가 다 펼쳐져 있거든요.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마크심으로 어떻게 보면 면을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텍스 부분 있는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색칠하고 여기다 색칠을 다르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쿼드로에서 이렇게 선택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Shift Alt 누르고 선택하면 이렇게 면이 잘 선택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E 눌러서 마크 심을 누르면 이렇게 마크 심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UV로 언랩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언랩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뭐라 그럴까요? 뭐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봤을 때 만약에 특정 부분만 내가 조금 손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전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건 T인데 전체를 이렇게 다 선택하고 만약에 UV를 언랩하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맞춰가지고 내가 색칠을 했었던 거를 나중에 수정하게 될 때 전부 다 뒤틀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내가 뭐 일부분만 UV로 언랩해서 고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UV에서 언랩을 하면 이제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언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뭐 그냥 다 펼쳐가지고 이렇게 위치하면 되는데, 나중에 수정할 때는 수정할 부분만 선택해서 다시 언랩을 진행하면 되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3번은 키를 눌러서 면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줄여가지고 넣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컨트롤 누를 필요 없이 L로 하면 다 이렇게 선택이 되더라고요. L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뭐 UV 피는 거 자체는 다른 분들이 잘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많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크게, 이거는
그렇게 퀄리티가 안 좋아도 된다 그러면 작게 해서 구석에 박아놓기,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색칠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쪽도 다 보이기 때문에 우선 요렇게 UV를 나눠 놓긴 했는데, 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단색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막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앞머리 부분만 디테일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보이는 부분만, 그럼 이거를 진짜 작게 해놓고 이걸 좀 더 키운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음영 처리 같은 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아직 기술이 딸리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 안 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도 헤어래, 이 머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제 거 진짜 개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이거를 키워서 보면 진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막 엄청 자세히 안 돼 있어요. 보면 왜 혓바닥을 내밀고 있지? 쉐이프 키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진짜 개판으로 문질러도 요 정도 퀄리티는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눈 부분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그냥 여기서 바로 그린 거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에서 UV를 레이아웃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뽑아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포토샵이나 아니면 뭐 프로크리에이트를 쓰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또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또 하나 유명한 거 있는데, 여튼 뭐 그런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 막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저 아직 그거를 배우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대충 이것도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 지금 확대해서 보면 개판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삐져나온 거 보이죠? 막 여기도 막 잘 안 맞고, 여기 봐봐 여기 막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그래도 나름 포인트 준다고 이렇게 조금 막 흰색으로 하고 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본인이 알아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이거 메쉬 뽑고 나서 얘를 조금 더 만약에 제가 좀 손봤다면 헤어 정리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가능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조금 뭐 돌려가지고 라인을 좀 더 울퉁불퉁하게 말고 좀 일자로 돌린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패스로는 대충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패스를 메쉬화 시킨 다음에 그 상태에서 헤어라인을 정리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의상 부분 모델링은 설명 안 했네. 의상 부분 저도 나중에 해가지고, 의상은 진짜 그냥 진짜 사실 뭐 없기도 하죠. 사실 뭐 없는 이유가 진짜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거를 그냥 바디에서 이거를 진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한 요 정도 잘랐습니다. 요 정도 잘라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에딧 모드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바지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사실 별게 없습니다. 제가 근데 모델링에 너무 시간 투자를 오래 해가지고 여기서는 진짜 의상은 나중에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시간을 오래 잡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점. 그래서 우선은 다 됐고, 나머지는 진짜 그 나작스의 김치만두님 강의 영상을 보시면 진짜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리깅이죠. 리깅은 뭐 믹사모가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믹사모가 알아서 해주고, 좀 이렇게 해서 웨이트 페인트를 칠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칠할 텐데, 수정을 믹사모에서 한 거를 조금 수정을 해줄 텐데, 그렇게 할 때도 뭐 이렇게 특히 이 어깨 라인이 잘 색칠이 안 돼 있게, 그러니까 가중치가 안 먹여져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되고, 아마 이게 저는 2D라 가지고 눈동자도 쉐이프 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눈동자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눈에도 본을 따로 추가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따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피직스 본을 넣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 앞에 하나를 넣을까 하다가 제가 할 때 계속 이거 넣으면 자꾸 이 뒤집히는, 아까처럼 이렇게 접히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따로 뭐 그렇게 찰랑찰랑한 것까지는 우선은 나중에 하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그거는 넘기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었는데, 그런 거 머리에도 웨이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게끔도 이제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저는 우선 기본적인 것만 우선 돌아가게끔 해보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뭔가 아바타 옷들 자체가 진짜 뭔가 좀 정형화되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 콜리전 문제랑 웨이트 페인팅의 뭔가 조금 한계라고 그러기는 어렵고 어려운 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진짜 실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그 의류랑에서 조금 구현이 조금 어려운 그런 모델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할 때, 맞다, 이거를 할 때 이 캐치 플러그인이라는 거를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 이 캐치 플러그인 자체가 제가 찾아볼 때 버전이 2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찾아봤을 때 가장 많이 뜨는 게 캐치 블렌더 플러그인 마스터 버전이었어요. 근데 그 마스터 버전은 이 블렌더 3.5에서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상위 호환 버전이 디벨롭먼트 버전인데, 꼭 그걸로 까지면 3.5에서도 호환이 가능하다. 다운그레이드 버전의 블렌더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그리고 캐치 플러그인에서 이 얼굴에서 쉐이프 키를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쉐이프 키가 여기에 지금 엄청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그 52개 먹이는 거 그거를 해가지고 그렇고, 보통 이렇게 3개 아치, 오 이렇게 3개만 하게 되면 여기서 알아서 여기 위에 쭉 이제 있는 기본적인 쉐이프 키는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폰에서 그거 아이페이셜 모캡이었나? 그거를 사용하려면 이제 52개를 이제 만두님의 페이셜 강좌를 보면서 열심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리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웨이트 페인팅을 제가 그렇게 많이 손본 거는 없어가지고, 워낙 옷 구조도 간단하다 보니까, 만약에 좀 더 옷 구조가 복잡한 구조다 보면 웨이트 페인팅을 진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선 초보자는 좀 간단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이 쉐이프 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쉐이프 키에서 가장 어려운 게, 진짜 다 따라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조우 오픈. 맞다, 이것도 조우 오픈이 지금 제 캐릭터 같은 경우가 요 정도란 말이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조금 원래 입을 잘 벌리고 하는 편이 아닌데, 그럴 경우에 이 정도로 조우 오픈을 설정을 하면 이 정도로 조금씩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가중치를 좀 더 크게 해야지, 지금 막 벌리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해야 된다. 진짜 입이 빠질 정도로, 지금 이 정도도 충분하지가 않다 이거죠. 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하지가 않다. 이거보다 훨씬 더 해야지 이제 피로도가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37번 어디였지? 37번
편집 마우스 클러스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 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봤을 때도 입술이 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더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와이어프레임 모양으로 보면 이 오 했을 때 동그란 게 좀 더 여기까지 나와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 제가 좀 잘못하긴 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옆모습을 보고 상상하면 오를 했을 때 사실 이 정도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징그럽죠. 그래서 입을 더 크게 벌려라. 진짜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벌려야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막 입 움직이는 거 할 때 그 이빨이랑 이제 혀랑 이런 부분도 최대한 이제 강조를 보면서 잘 따라해라. 그게 조금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거는 살짝 고칠 부분이 살짝이 아니라 많긴 해요. 많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면 사실 끝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이거 52개 쉐이프 키를 다 먹였으면 유니티에서 이제 그 뽑으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다 알려주시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본 영상은 아래쪽에 좀 링크를 해놓을게요.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요런 게 뜨게 되겠죠. 여기에서도 뭔가 이런 뭐 설정에서 뭐 초점 거리라든지 아니면 그 조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지금은 목이 안 뚫려 있는데 이건 제가 수정을 했는데 그 목이 뚫려 있었을 거예요. 이 경계면 자체가. 제가 그 살짝 돌리면 원래 이 부분이 그 이렇게 안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완전히 나눠서 그런 건데 지금 이 부분 쉐이드도 좀 이상하죠. 여튼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다 하고 나서 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구나,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추후에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전 영상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안 돼 있고 뒤집혀져 있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이게 지금 수정 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뒤집혀져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제가 머리카락 하나를 그 UV 마크 심으로 이렇게 안 잘라놔가지고 음영 표시를 제가 못했던 건데, 이런 거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 지금 머리랑 목이랑 이 부분이 딱 맞아서 그런데 사실 이게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움직이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좀 더 막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이렇게 막 인형처럼 분리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 VRM으로 뽑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수정해서 다시 유니티에서 52개 쉐이프 키를 다 넣고 하려면 머리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방법이 없나 했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퍼런스에서 지금 저는 깔려져 있는데 애드온에서 여기에서 VRM이라고 치면 이거 임포트 익스포트 VRM 포맷이 있어요. 이거를 켜놓게 되면 여기에서 파일에서 임포트해서 이 VRM 파일이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게 그래서 바뀐 게 이건데, 지금 보면 이게 목 안으로 제가 좀 더 밀어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은 이제
다시 또 VRM FBX 파일을 수정한 거를 다시 VRM 파일로 넣으려고 막 쉐이프키 다 집어넣을 필요 없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정은 그냥 VRM을 블렌더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고치는 걸로 가능히 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헤어 부분, 여기도 지금 이 전 버전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요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렇게 넣었잖아요. 이제 뒷부분 자체를. 그래서 요런 부분도 UV 에디팅도 가능히 하다. 그래서 UV 에디팅은 이전 거에 대한 UV 에디팅을 보면 아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UV 에디팅에서 지금 보면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각 이렇게 하나는 어두운 색, 하나는 밝은 색 이런 식으로 다시 넣어서 VRM을 익스포트 파일 세이브 에즈가 아니라 익스포트 VRM 이걸로 하면 그러면 간단한 건 수정이 가능하고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넣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필모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는 게 진짜 계속 언급해서 제가 이거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여튼 진짜 그 만두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라고 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끝내고 나면 진짜 부족한 부분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가 어느 부분을 정말 공들여 더 손을 먼저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쓸데없는 곳에서 내가 시간을 엄청 많이 소비를 했구나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기가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 만들어 본 초보지만 여튼 이런 식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봤고요. 뭐 목적이 어떻든 간에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도 진짜 바닥부터 해봤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하고 싶은 분들은 꼭 해내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댓글로 제가 남겨주시면 아는 선상에서 최대한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이고, 저는 사실 이 자켓을 만든 게 어쨌든 이게 양방향 소통이 되고 뭔가 기본적인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VRC 기반 캐릭터를 만들었던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블렌더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구조물들을 만든다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하고, 플러스 언리얼 엔진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유니티를 많이 최소한으로 파자, 그냥 내가 이거 요렇게 킬 수 있게끔 그 정도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VRC 캐릭터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기본 과정을 거쳤으면 여기에서 뭐 옷장에 뭐 그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 유니티 기반으로 이제 스프링본 같은 거 설치를 해가지고 뭐 귀나 아니면 다른 액세서리들을 흔들리게 한다거나 쉐이더를 더 막 예쁘게 내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배우시겠죠. 근데 저는 뭐 유니티에서 쉐이더는 한 요 정도면 조금 만족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여름이니까 티로 버티지만 겨울 되면 뭐 후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뭐 모델링해서 뭐 덮어 씌울 것 같기는 하고, 뭔가 유니티로 뭔가 좀 더 이 자켓의 뭔가 퀄리티를 엄청 높이거나 그런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미지 텍스처를 조금 더 손봐서 지금 모습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뭐 쉐이딩을 뽑는다든지 그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 외는 뭐 더 유니티 쪽으로는 더 안 팔 것 같고, 앞으로는 그냥 블렌더에서 모델링을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블렌더에서 있는 좋은
그 렌더링 엔진들을 이용해서 좀 퀄리티가 좀 좋은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블렌더에서 뭔가 물체를 만들고 뭐 EV를 쓰든 사이클을 쓰든 뭐 렌더링 엔지니어링에 따른 노드들, 이제 노드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쓰겠죠. 리깅도 이제 뭐 블렌더나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그 유니티랑 상관없겠지만 뭐 IK본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듣는 강의를 이제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그런 쪽이나 아니면 노드들을 지오메트리 노드 같은 것들을 많이 써서 좀 다양한 효과를 내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서 블렌더 기반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를 쓴 거는 요 VRC용으로 만들려면 유니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주절주절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이 좀 넘어가는데 녹화하는 게 편집하면 좀 더 짧아지겠죠. 그래도 좀 두서가 없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